투잡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초창기에는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는 게 저도 모르게 어떤 거에 이끌려서 그냥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 대책 없이 창업을 했었고 1년 차에는 진짜 두 개를 같이 잘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어차피 사업도 잘 안 되고 회사 일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2년 차 때 총 3년을 투잡을 했었는데 2년 차 때는 의도적으로 회사 일을 좀 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직도 좀 좋은 데로, 좀 쉬운 데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에너지를 한 80%는 사업에 쓰고 20%는 회사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배를 하면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차 때는 이제 사업 매출이 좀 잘 나왔었어요. 2년 차 때까지는 막 엄청 빚을 많이 졌거든요. 거의 이제 나는 이제 그만 살아야 되나 하는 빚이 2억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대표님은 빚을 마이너스 2억을 지고 네. 본격적으로 다시 재기를 시작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초기 자본금은 또 어떻게 또 마련하셨고 또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셨을까요? 처음에 저희 자금은 회사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빼서 시작했어요. 저는 5천만 원을 빼가지고 거기 카페 보증금과 그 월세를 하고 그걸 하면 6개월 만에 까먹었나 저는? 그래서 계속 빚만 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추가 대출 받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그래서 안 두려우셨어요? 두려웠죠. 나중에는 2억 되던데 카드 돌려막기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월급을 주려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극한의 상황은 한 번씩 겪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예.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돌아보니까 그때 그게 도움이 됐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무조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신은 죽을 것 진짜 죽을 것 같았잖아요.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거죠.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다들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지금 벌써 지금 14년 차거든요. 이런 게 한 3년에 한 번씩 꼭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주기적으로 평탄한 적이 없어요. 평탄한 적. 항상 두렵고, 근데 그거의 솔루션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거 책임으로 가져오고 마인드 세팅을 계속 하는 것밖에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나아갈 힘은 결국 내 책임이고 내가 실력을 키우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나아가자.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2억을 다 날렸죠. 날리고 한 1년 안에 갚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1년 안에 갚았어요. 자, 상품을 찾는 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예. 예, 초보자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대표님께서는 나는 소싱을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갖고 한번 찾아봤다.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식품 찾을 때 한 방법인데 이 상품은 무조건 뜬다는 확신이 왔었어요. 근데 찾아도 안 주는 거예요. 소싱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수소문을 하는데 나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다 소문을 냈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거 좀 찾아줘. 이거 좀 찾아줘.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계속 찾아주는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개인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은 구글을 해서 저는 그 제조사의 그 지도 위치까지도 찾아가지고 다 리스팅을 한 다음에 다 전화 거는 걸 했었거든요. 구글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그 시골에 있는 거기까지 다 찾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리스팅은 다 전화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했을 때 저는 사람들을 막 동원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에너지가 좀 좋으면은 진짜 기적 같은 게 일어났는데 제가 그 다이어트 식품 소싱했을 때 너는 도저히 이거를 뭐 모든 강의를 보고 뭐 모든 방법을 찾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이가 없게도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이거 있어요 이렇게 가져온 건데 제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뭐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엄청난 로또를 맞은 아이템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뭐 시서스 가루요? 네 맞아요. 시서스 가루. 그때는 전혀 뭐 구할 수가 없었던. 그게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잖아요. 보면은 항상 식품에 시서스 그쪽 가루가 2019년도 말부터 맞아요. 계속 이게 조회수 찍었어요. 엄청 왜냐면 이게 언론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연예인이 먹든 뭐 누가 먹든 그래갖고 그게 시서스 가루가 뭐 인도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중국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식품 쪽에는 시서스 가루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런 거 어디서 구하나? 예. 이 시서스 가루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2019년 3월부터 100만 조회수가 올라갔었고요. 제가 소싱한 거는 8, 9월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때는 이거에 보면은 식품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처음에 100만 조회수가 딱 찍었다 했을 때 안 팔려요. 왜냐? 그냥 이거 뭐지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조금씩 사잖아요. 그럼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후기도 네, 나오고. 후기도 나오고.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는데 제가 딱 잘 들어갔던 게 8월, 9월인가 10월쯤이 들어갔는데 6개월의 그 바이럴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팔려고 바이럴 한
한 것도 예.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소싱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하해도 안 됐는데 어떤 애가 캐나다 이걸 가져온 거예요. 캐나다. 여기 이 사람이 있어요 대표님 막 그래가지고 이거 가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OEM 내 브랜드로 교체까지 한 거예요. 패키징까지. 네, 다. 패키징까지 제가 해가지고 내 걸로만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도 100g인데 그때 인도 시서스가가 500g면 되게 싸게 왔는데 난 100g에 막 되게 비싸게 팔았단 말이죠. 왜냐면은 좀 예. 선진국 예, 청정지역. 예, 그걸로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과대 광고로 20번 이상 제가 갔다 오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비교하지 마라. 근데 나는 국가 비교한 거다. 이거 비교한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서스 가루가 팔고 그랬는데 그때 딱 상위 노출 딱 잡았는데 제가 상위 노출 딱 잡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리지? 왜 있었던 거죠. 블로그도 다 깔아놓은 거죠, 제가. 근데 진짜 팔리고 있을 때는 그 다음 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밑작업을 다 해놓고 로또를 맞은 거예요, 거기서. 2개, 3개 팔리다가 갑자기 3천, 4천 올라가다가 1억, 2억까지 올라가는 거죠. 시서스 가루는 요즘 조금 빠졌잖아요, 또.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시서스 가루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웬만한 아이템은 1년 안에 거의 끝나거든요, 사이클이. 근데 저는 3년을 해먹었어요. 자, 아마도 이게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있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은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신의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말하기는 항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예, 맞아요. 네.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저는 식품하고는 저하고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맞아. 사람마다 다른 것 예,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손을 아예 대지도 않았었어. 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도. 자, 대표님, 그러면 네. 공급업체를 네. 잘 찾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아까 그 구글 그런 네. 것도 있지만. 공급업체 잘 찾는 방법은 우선은 리스팅을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유튜브만 봐도 다 나와 있는데 네. 뭐 구글에 검색하고 저는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냥 뭐 마트에 가면 그거 다 찍어요. 예. 다 찍어가지고 그 제조사를 다 리스팅을 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한 다음에 엑셀에다가 내놓고 계속 전화 거는 거죠.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이런 걸 원하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좀 결이 맞는다 싶으면 미팅까지 하고. 미팅까지 했는데 여기서 미팅 소싱 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식품 제조의 공정을 되게 잘 알아요. 알 수밖에 없죠. 저는. 그쵸. 왜냐면 7년 동안 식품 엔지니어였으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제가. 설비 종합 효율 몇 %세요? 물어봐요. 전문 용어. 여기서 이런 게 나오니까. 부하율 몇 %예요? 왜 그러면 당황한단 말이죠. 이게 맞으면서 배운 거잖아요. 이게 맞으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요. 거의 모르거든요. 예. 근데 좀 잘 관리된 사람도 안단 말이죠. 근데 몰라도 괜찮고 알아도 괜찮은 게 이 사람은 제조를 잘 알고 있구나라는 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그 사람들과.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하루 캐파 얼마예요? 분당 몇 개가 나와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은 이제 제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잘 판다는 것도 증명을 하죠. 우리는 이런 거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도 되고 제조도 잘하시네. 파트너를 잘 맺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조율이 일사적으로 풀리는 조율이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의 그래서 저의 목표는 하루 캐파로 MOQ를 세팅해 오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그래서 근데 하루 캐파가 막 1만 개인데 1000개 해주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조 입장에서는 미친놈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최소 그걸 알고 그게 니트 캐파나 뭐 11캐파로 이렇게 막 한다면 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안 돼서 한 중소 업체 중에서 가장 또 품질도 괜찮으면 화장실도 보고 막 이런 것도 보면은 화장실도 깨끗하면 되게 잘 관리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소싱을 이렇게 선택을 잘 합니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확실히 생기셨네요. 대표님 그 시서스 가루처럼 이렇게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이 좀 긴 거는 모르겠지만 매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대표님 자리에 계시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걸 보고 아이디어를 주로 얻으세요? 저는 이제 아이템의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초반에는 키워드하고 막 이런 것들 봤어요. 뭐 뉴스 기사도 보고 막 이랬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사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저는 컨텐츠를 많이 보거든요. 이걸로 컨텐츠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 아이템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키워드나 시류 트렌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컨텐츠 기반으로 내가 뭔가 트래픽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떤 이 아이템 자체도 지속 가능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완전히 뭐 결과치가 나온 건 아니지만 무조건 유튜브하고 막 이런 그 컨텐츠를 먼저 세팅하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유튜브로 지금 채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이 채널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는 유튜브를 잘 못하는데 시스템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채널들을 막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에 맞는 예를 들면 뭐 운동 채널을 만들 수도 있는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고
스테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트래픽하고 또 연관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예전에 셀러 한창 열심히 할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당시는 트래픽을 쫓아다니는 셀러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트래픽을 만드는 셀러가 요즘에 돈을 벌거든요. 맞아요. 이게 키워드를 찾고 뭐 검색량을 찾고 뭐 터지기 직전에 예감해갖고 뭔가 소싱해서 기다리고 있고 요것도 물론 좋은 방법인데 이제 정말 이제 헤비 셀러가 되려면 진짜 큰 셀러가 되려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하게 하고 그게 맞는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 상황이 다 환경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게 쉬운 능력은 아니라서 좀 중장기적이 될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시간 많이 필요해요. 예. 대표님도 아직 지금 세팅 중이신 세팅 거잖아요. 중이에요. 저도. 예. 그래서 오래 그게 걸릴 거예요. 결국엔 그게 맞다고 저는 봐서 어차피 트렌드가 어떤 큰 손이 트렌드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하루살이처럼 뚜두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꾸준하게 가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되게 상세 페이지 잘 만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식품의 경우에는 정말 잘 만들어도 다 나가리가 되거든요. 시약처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계속 옵니다. 모니터 엄청 하죠. 모니터를 엄청 해서 결국에는 앙상한 뼈가지만 남아서 예전에는 진짜 상세 페이지 진짜 잘 만들었었는데 제가 식품으로 특히 과대 광고에 계속 걸리다 보니 한 20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대 광고법도 너무나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 코칭을 하는데 특히 식품 코칭할 때는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다 하게 돼요. 상세 페이지는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관리는 안 하는데 예전에 진짜 관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쳤어요. 경쟁사 거 다 트래킹하고 남의 것도 다 트래킹하고 이거 괜찮네 그럼 또 넣어보고 또 넣어보고 이거 반응률 좋은데 또 넣어보고 또 넣어보고 벤치마킹 계속하고 다른 특히 이게 제일 좋은 게 벤치마킹이 식품을 벤치마킹만 하면 안 되고 막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 다른 것들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아이디어 좋으면 또 상세히 넣어보고 이것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그때 막 6~7%까지도 막 올라갔었거든요. 높다. 예. 그때 또 트래픽도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공격이 강하죠. 이거 비교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잘 팔리는 것들은 원래 또 사람들이 경쟁사들도 신고하고 그 심지어 그런 게 저는 있잖아요. 강의까지 했거든요. 그걸 아이템을 까고 강의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 뭔가 경쟁사들이 강의 듣고 그랬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다른 카테고리의 후기 멘트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 삼보 컴퓨터에서 나오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안 바꿔주는 컴퓨터, 바꿔주는 컴퓨터 그걸 계량해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굉장히 강력한 멘트였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시저스칼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이건 진짜 안 되는 건데 이거 걸렸던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니까. 기억에 남는 건데 500g짜리하고 내가 100g짜리를 팔아야 되잖아요. 다이어트 500g짜리 0.5g이 2년짜리예요. 이거 100g이면 6개월이거든요. 다이어트 2년 하실래요? 6개월에 끝내실래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0g 사라 그냥. 6개월에 끝내 그게. 그런 식으로 후킹을 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자사몰도 가지고 계신 거죠? 언제쯤 들어갔어요? 빠르게 들어갔어요? 빠르게 들어갔고 그때도 이제 우리 사기꾼님하고 같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사기꾼한테 저는 네이버 카페 바이럴도 배웠고요. 얼굴 까고 다이어트하는 그 카페 바이럴 하는 법도 배웠고 자사몰도 빨리 세팅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다 그랬는데 뭐 정신승리 그래가지고 자사몰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식약처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시저스칼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 날라갔답니다. 근데 나만 자사몰 있었던 거죠. 자사몰은 또 못 날려요. 못 날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거기 때문에 카페 24 통해야 되고 또 나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 무시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식약처에서 잘 몰라서. 그래서 저만 남아서 상위 노출 또 고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의 찌를 뿌려 놓으면 어디서 운빨이 터질지 모른다는 게 여기서 나왔었거든요. 저는 자사몰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또 쓸 데도 없는데 그냥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그분께 한마디. 정말 감사합니다. 자사몰을 같이 만들라고 하셔서. 그 자사몰은 플랫폼하고 다르게 고객 관리를 그래도 조금 해야 되네요. 왜냐면 시저스처럼 재구매율이 있는 상품들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제가 고객 관리할 때 진짜 고객 관리에 집중해서 진짜 미쳐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까지 했냐면 리스팅을 다 만 다음에 전화까지 다 걸었었어요. 고객들한테 잘 들고 계시냐
이거 어떠시냐, 뭐 불만은 없으시냐, 그것도 또 반영하고, 심지어는 제일 많이 구매한 사람한테는 막 선물도 쏴요, 막. 현금도 보내고, 막. 막 그래가지고 정말 관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막 70만원치 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내가 또 너무 또 영세하기도 하고, 관리하는데 또 그 직원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다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꽤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고객 관리를 계속하고 플러스 친구에서 이벤트 캘린더 짜가지고 또 계속 보내보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일 효과 줬던 게 찐팬 만들어서 그 사람이 홍보를 하고 다녀요. 막 뭐 그렇게까지도 만약에 베풀어 주면은 근데 고객들 그냥 일반 물건을 사는 고객들을 감동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해봤는데 그게 막 파이가 막 커지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쵸, 아무래도. 예, 그래가지고 어떤 뭐 지식 창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더 쉬운데 사람들한테 이게 돈을 벌어주니까 이분들은 그냥 소비자잖아요. 그 소비자들 감동시키는 걸 그것까지 해봤지만 제가 뭐 고객 관계를 엄청 잘해가지고 엄청 퍼포먼스 했다 이것까지는 저는 아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초보자들이 분명히 독립모를 시도를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냥 플랫폼에도 들어가고 자사몰도 같이 세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부터 키워요. 이분이 좀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받았는데 스마트 스토어 키워서 외부에서 많이 팔아요. 그래서 제가 식품 제조사 컨설팅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사몰을 키우지 않아서 다 마켓컬리에 카카오 메이커스에 다 뺏긴 거예요, 고객들을. 결국에는 자사몰의 고객을 모으는 건 계속해서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초보자도 그냥 만드는 게 낫다고 보고, 어느 시점에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만 키우다 보니까 자사몰에 대한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로 만약에 엄청 브랜드가 커져서 매각을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왜냐면 네이버 거잖아요. 네, 네이버 건데, 어떻게 네. 이 브랜드, 결국에는 나중에 엑시트를 한다고 쳤을 때도 자사몰은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에는 자사몰 같이 운영하고 자사몰에 고객 모으는 거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스마트 스토어도 하면서 자사몰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로 뭐 종류랑 상관없이 한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예.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그때부터 거. 슬슬 준비를 해서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커져서 1억 가까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자사몰도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느냐. 너가 자사몰을 하려면은 뭐 디자이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하고 고정비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 정도면 여기 있는 맞아요. 파일을 가져올 조금 수 있죠. 가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왜냐 스마트 스토어가 재밌으니까 잘 되니까요. 잘 되니까 그러다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뭐 갑자기 로직을 확 엎어버릴 때 사다리 발로 차갖고 다시 처음부터 기어 올라오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당하고 나서야 하는 사람이 있거나 당하고 심을 나서 여기 안 오는 사람이 있거나 그렇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대표님께서는 OEM, ODM 방식으로 상품을 제조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조 시에 추구하는 방식 같은 게 있나요? 우선은 식품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품의 그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뻔할 때가 많아요. 저 어떤 이런 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발명가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세계 최초는 힘들어. 예. 그래서 발명을 해서 저한테 이제 일 다 저질러 놓고 컨설팅이 와요. 무슨 물질을 발명하신 거야. R&D로 연구실에서 하라고 했대. 그때 제일 난감한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큰 손이 뭔가를 그거를 뭐 시서처럼 띄우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얼마나 또 진지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추구하는 방식이 키워드의 조합으로 어떤 성분을 조합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제일 했던 게 뭐냐면 콜라겐하고 석류를 예전에 섞었던 콜라겐 뭐 타트체리 섞었던가 뭐 이렇게 해서 키워드 조합으로 제품 개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의 키워드도 괜찮고 이 제품의 키워드 그런데 그걸 합쳐가지고 그 홈쇼핑에서 띄우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약간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초보자들이라든지 뭔가 트렌드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은 뭐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섞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 없었던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LSD 추출물 막 이런 걸 개발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인식시키는 것도 인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마케팅을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지향을 해야 되고. 난감하죠. 예,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그거를 뭐 효과를 증명할 수 없어요. 아직은. 예, 그리고 뭐 길게 먹어야 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난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거 가지고 뭔가를 받으려면 한 5억 정도 들거든요. 개별 추출형으로 건강기능 5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큰 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냥 5억만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네. 마케팅 한 또 네, 5억은 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죠. 홈쇼핑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좀 취약하신 네. 분들은 절대 발명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띄워놓으면 이제 후발주자들이 네. 다 들어가고 다 팔아먹고 다 뚝뚝 빨아먹고 네.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손들이 하는 그걸 쓰는 게 뭐냐면 개별 인증을 받아서 돈을 투여해가지고 딱 세팅해 놓은 다음에 못 팔게 만들어요. 시더스가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파는 게 조그맣게 한 0.5%인가 몇 프로만 해놓고 큰 업체들에서는 시더스 다이어트라고 팔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신고를 막 썼습니다. 너네 팔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 팔게. 우리만 팔게 만든 독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과 전략으로 딱 세팅해 버리는 거죠. 못 들어오게. 법까지 세팅해 네, 버리고. 법까지 세팅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파는 사람들은 홈쇼핑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표님 이런 얘기 들으니까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할 때는 아이템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 식품이다 아니면 전자제품이다 이러면은 블로그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요. 상위 노출 그리고 쇼핑 상위 노출 그때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먹거리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먹방 뭐 이런 것들은 블로그 약간 개무시하고 그냥 랭킹을 잡을 수 있는데 먹방도 랭킹이 올라갔을 때 쇼핑 랭킹이 올라갔을 때 팔리는 먹방이 있고 랭킹 잡아도 못 파는 먹방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라이브 커머스하고 유튜브 협찬에 초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먹방 쪽이나 뭐 식품의 먹방 쪽은 무조건 유튜버가 브랜드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먹방 애가 브랜드를 키워버리는. 근데 먹방이 너무 세기 때문에 돈도 비싸고 너무 세고 여기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힘든 분야긴 해요. 네. 투입 대비 뭔가 네. 아웃풋을 못 받을 네. 확률도 높으니까 네. 초보들은 쉽지 않죠. 초보들은 쉽지는 않지만 쉽진 않아요. 근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요것밖에는 없는 거죠. 제가 한 5개, 6개 먹방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이가 없게도 그 유튜버 중에 뭐 참PD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케팅 아예 못하는 그게 갑자기 100%로 달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초창기에 그 기업이 커졌을 때 예전에 찌양이 뭐를 해가지고 찌양이 안 유명할 때 그때 했던 게 결국에는 그 기업 엄청 키우게 만들고 또 기업이 또 잘했겠지만 초반 버프는 얘가 만든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먹방이나 이런 쪽은 유튜브 협찬이나 이런 쪽과 좀 초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하고. 그 블로그 작업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대행사 맡기는 거죠? 아니요, 직접 해요. 저 같은 진짜요? 경우에는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저는 있었어요? 대행사도 해요. 아, 예, 직접 직원이 직접 하고 직원이 남의 것도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조그만 대행사가 있어요. 조그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냥 그런. 그러면 직원 관리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직원 관리는 저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뽑아서 한 1년에서 1년 반을 거의 훈육을 시키는데 제가 잘 기다려요. 그리고 막 제가 학원도 보내줘요. 뭐 거의 오너처럼 키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하는데 안 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한 2명 정도는 지금 거의 오너 상태예요. 직원이. 그리고 저하고 동업도 해요. 그 예를 들면은 어떤 브랜드도 얘하고 이제 지분 계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하거든요. 제가 마케팅 다 지원하고 돈 투자 다 하고 그리고 얘가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람한테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저는. 그리고 그 사람은 전적으로 믿어줘요. 그리고 뒤에서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이 나왔을 때 제가 그래서 직원 중에 한 명은 진짜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지식 창업도 하고요. 직원 관리 컨설팅도 하고요. 브랜드도 운영하고요. 걔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사업 전체를 이제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님이 나와서 유튜브도 찍을 수 있고. 찍을 수 있죠. 대표님 제가 볼 때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아닌데. 예, 성공하신 것 같은데 나의 사업을 가장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성공 마인드 이유. 저는 가장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예를 들면 실무라든지 어떤 기술 도구 같은 거를 초반에는 제가 2, 3년 차 때는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제일 못한다는 그 마인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제가 막 혼자 만든 게 있는데, 리더십이라는 게 나를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한 5명만 있어도 이거는 괜찮다, 게임이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마인드 중에 나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자라는 게 있거든요. 내 목표 중에 하나가 나를 도와주는 100명 만들기거든요. 나를 목숨 걸고 도와주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케미만 교류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 능력을 높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가장 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못한다, 당신들이 가장 잘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시키고, 그 사람들 옆에서 그 벽처럼 받치고 있는 거. 그거 이외에는 난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사업 목표가 궁금해요. 저는 사업 목표를 우선은 뭐 금액으로 정하지 않았거든요.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비슷한 것수가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 100명 만들기. 나도 좀 그런 목표를 좀 세워볼까? 저는 규모였거든요. 최근까지만 해도. 근데 그러면은 제가 박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금액을 지우고 나도 뭔가 그런 쪽으로 한번 해야 그래서 되네요. 저도 금액으로 하니까 너무 좀 힘들어요. 각박해져가지고 제가 황폐하고. 네. 다 이루는데 뭐 할 건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나를 도와주는 100명을 만들면 한 사람당 10억씩만 해도 1000억이잖아요. 10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연매출 1000억이면 뭐 온라인에서 그래도 끝발 좀 날리죠. 근데 오늘 촬영 어땠어요? 의외로 저는 어색했죠. 저도 똑같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잘 통하신 것 같아가지고, 말할 때 촬영이 아니라 그냥 뭐 얘기하러 온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